첫 번째 경기 포항 스틸러스 대 FC 서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박태하 감독 체제의 포항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이호재의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전방 연결을 시도하고 있고, 홍윤상과 주닝유가 세컨드볼을 연결하고 있지만 왼쪽 측면에 완델손이 장기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공간 돌파와 전진 패스가 단조로워졌고, 공격의 루트가 제공권 위주로 편중돼 있어 빠른 전개나 박스 안에서의 창의성이 떨어진다. 김기동 감독의 서울은 4-2-3-1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유지하면서도 중원 핵심 자원인 기성용과 정승원의 부상, 링가드의 출전 불투명으로 인해 전술적인 완성도에 타격을 입은 상태고, 문선민과 루카스가 전방에서 속도전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탈 자원의 공백으로 인해 최전방 조영욱과의 유기적 연계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고, 특히 링가드는 현재 영국 체류 중으로 설령 복귀하더라도 컨디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양팀 모두 전술적으로 중요한 핵심 자원의 이탈로 인해 완성도 높은 공격 전개가 어려운 상황이며, 서울은 링가드, 기성용, 정승원의 부재로 중원에서의 전개와 템포 조절이 떨어지고 있으며, 포항은 완델손 이탈 이후 전개 방향이 단순해진 상태고, 이 경기는 다소 루즈한 흐름 속에서 골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수원 삼성 대 성남 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변성환 감독 체제의 수원 삼성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측면 전개와 점유율 중심 운영을 시도하고 있고, 파울리뉴가 중원에서 전개의 중심을 맡고 있으나 탈압박 이후의 흐름이 지나치게 정형화돼 전환 속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특히 후방 빌드업 시 센터백과 중원 사이 간격이 자주 벌어지며 인터셉트 이후 역습 허용 장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일류첸코와 브루노 실바가 전방에서 버텨주는 구도는 유지되지만 이선 침투가 끊기며 공격 루트가 단조롭게 읽히고 있고, 전경준 감독은 4-4-2 기반의 조직적인 두 줄 수비를 통해 실점 억제에 성공하고 있고, 사무엘이 중원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하며 공 탈취 이후 빠른 역습 전개를 설계한다. 발 빠른 공격수 후이즈와 김범수는 뒷공간 침투 타이밍과 스프린트 능력이 뛰어나 상대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고 있고, 특히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집중력이 유지되며 마무리 타이밍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원은 볼 소유 자체는 가능하지만 세밀한 전개와 마무리 단계에서 흐름이 끊기며 효율이 떨어지고 있고, 상대는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공격 전환 시 간결하고 빠른 흐름으로 결정적인 기회를 창출하고 있고,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수원의 구조적 불안 요소를 정밀하게 파고드는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김포FC 대 전남드래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체프만이 퇴장 징계로 결정하면서 수비 중심축이 완전히 흔들린다. 고정훈 감독은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전제로 공격 전개를 설계하지만 체프만의 이탈은 라인 컨트롤과 제공권 싸움 모두의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공격 전개 시 루이스와 플라나의 투톱 움직임은 살아있지만 중앙 수비 라인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역습 전환 시 실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현석 감독의 전남은 5-3-2 전형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 블록과 날카로운 측면 역습을 동시에 갖춘 팀이며, 특히 발디비아는 박스 안쪽 침투에 능하며 민첩한 발 기술로 상대 수비를 끌어낸 후 찬스를 만드는 데 탁월하고, 호난과 알베르티 역시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어 체프만이 빠진 김포 수비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며, 김포의 뒷공간 노출과 수비 조직 붕괴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핵심 수비수의 결장은 전술보다 더 무거운 변수고, 체프만의 부재는 단순한 자원 손실이 아니라 전체 수비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며 전남은 이를 정확히 공략할 수 있는 구성과 흐름을 갖춘 상태고, 이번 경기는 김포 수비 붕괴와 전남의 공간 침투가 맞물리는 흐름이 예상된다. 네 번째 경기 김천 상무대 울산현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정정용 감독의 김천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최고 수준의 전술 조직력과 유기적인 포지션 로테이션을 갖춘 팀이며, 이동경, 김대원, 김승섭 등 누구 하나 빠져도 전력 누수가 없을 정도로 라인 간 거리 유지와 볼 간수 능력, 역습 타이밍 조율에 있어 완성도 높은 움직임을 보여준다. 유강현이 퇴장 징계로 결정하지만 대체 자원 간의 연계 플레이가 이미 정착되어 있어 전력에 큰 손실은 없고, 특히 울산 같은 B클럽을 상대할 땐 부대장 방문 포상휴가 효과로 인해 김천 선수들의 동기부여는 극대화되는 흐름이다. 김판곤 감독의 울산은 전술 완성도가 기대 이하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고, 고승범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야고, 라카바, 이진현, 허율 등이 전술적으로 제대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라카바는 개인 기술은 훌륭하나 팀 전술에 융합되지 못하고 따로 노는 장면이 많고, 수비라인 역시 서명관의 부재로 인해
최석현이 김영권의 커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후방 빌드업 시 불안한 패스 전개가 노출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울산은 개인이 뛸 뿐 팀으로서의 합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천은 지금 군팀 특유의 응집력과 전술 완성도를 갖춘 팀으로 조직력 없는 울산을 상대로 안정된 흐름을 통해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고 특히 부대장의 불시 방문 포상휴가 동기는 단순한 멘탈 이슈가 아니라 실제 경기력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개인이 아닌 팀으로서 움직이는 축구의 본질이 이 경기에서 그대로 증명될 수 있다. 5번째 경기 대전 시티즌 대 강원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전은 3-4-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점유율 확보와 높은 라인 유지로 경기를 주도하는 운영을 펼치고 있고 주민규가 중심에서 제공권을 기반으로 버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윤도영과 김현욱이 이선에서 볼 배급과 침투 타이밍을 조율하는 흐름이며 다만 공격 전개 속도에 기복이 있고 공간 침투 패턴이 일정하게 읽히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중원에서의 볼 간수 실패 시 상대 역습에 흔들리는 장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정경호 감독의 강원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플랫한 두 줄 수비와 전방 압박으로 상대 전개 흐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고 직전 울산 원정에서 보여준 전술 집중력은 인상적이었으며 상대의 주도권 운영을 틀어막고 역습에서 이상원과 김경민을 중심으로 날카로운 공격 전개를 가져갔고 이번 대전 원정 역시 실리 중심의 운영으로 수비 블록을 단단히 형성한 채 승점 1점 확보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다. 대전은 홈에서 점유율을 확보하더라도 공격 완성도에서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고 강원은 지난 울산전처럼 상대 전개를 억제하면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고 이번 경기는 서로가 쉽게 주도권을 허용하지 않는 가운데 조심스러운 공방 속 무득점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6번째 경기 부산 아이파크 대 화성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성원 감독의 부산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조이제를 중심으로 하는 3백 라인의 조직력과 안정감을 바탕으로 실점 억제에 성공하고 있고 공격에서는 곤살로, 패신, 발레로로 이어지는 3톱 구성이 매우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측면에서 시작되는 빠른 역습과 중앙 연계 플레이가 살아있는 전개 흐름을 자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수비 마이너스 중원 마이너스 공격 라인이 단단히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수비 후 전원 시 볼 간수가 뛰어나고 후방 빌드업에서도 실수가 적다. 차두리 감독이 이끄는 화성은 4-3-3 포메이션을 통해 넓은 폭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조직적인 압박 완성도와 수비 전환 타이밍에서 미숙한 장면들이 자주 노출되고 있고 도미닉과 김신리의 개별 능력은 뛰어나지만 전술적으로 라인 간격 유지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볼 간수와 탈압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체적인 경험 부족과 정돈되지 않은 라인 배치가 부산의 전방 압박과 역습에 고스란히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부산은 경험과 전술 완성도 면에서 확실히 앞서 있으며 경기 내내 상대의 불완전한 수비 조합과 탈압박 미숙함을 파고들 수 있는 구조고 조성원 감독의 노련함과 유기적 공격 조직은 초보 감독 체제의 화성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흐름일 것이다.